아니라니까요. 미국 유학가가 친구도 안 오셨잖아요. 형님 하나 비슷했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아버지가 비행기표만 보내줬어. 해줘요. 아 참. 앞으로 받을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종종 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배경에는 우리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유언과 상속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몇 가지 착각들을 살펴보고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는 내 자녀들은 나 죽은 다음에 절대 재산 가지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착각입니다. 정말 그럴지 우리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언 없이 김승호 씨가 사망을 했는데요. 아파트 한 채 남겨놓고 시골에 있는 조그만 땅, 그리고 현금 조금, 크게 많지 않은 재산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는 이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상속인으로서는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장남 김현호 씨 부부 미국 유학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학 교수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부고요. 두 번째 차남은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이게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나니까 언제 잘려야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 부부가 있고요. 막내 딸인데 현미, 김현미 부부가 다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뭐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언 없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세 자녀의 역할을 한번 우리 셋이 한번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순섭 변호사님이 막내 딸, 그리고 둘째, 네. 대기업 이제 기업에 다니는 둘째 아들, 제가 장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막내 딸 재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뭐 오빠는 큰 오빠는 그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 혜택을 받고 미국 유학도 가고 저 시골에 있는 말이야 금전옥답도 팔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으니까 네 남아 있는 상속 자산을 나눌 때는 좀 양보를 하셔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아니면 뭐 미국 대학 교수직을 내놓든지 유학을 뭐 학위를 내놓든지 하셔야지.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팔아서 날 도와주려고 그랬나? 아버지가 알아서 그냥 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달리 나누자고 말이 되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형 옛날에 형 유학 갈 적에 나도 그때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아버지가 뭐 재산 얼마 안 되니까 형만 보내주고 나는 뭐 유학도 못 가게 하고 그래가 내가 직장 취직했잖아요. 근데 난 뭐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금방 잘릴지도 모르고 형이 좀 양보 좀 해야죠. 무슨 말도 안 공부만 제대로 했어봐. 나 안 보내고. 아이고 형이랑 나랑 비슷했잖아 고등학교 다닐 적에 신경이. 그럼 형 야. 오빠는 그러면 아버님 제사할 때 오기는 했어?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맞아요. 엄마 제사 아니, 때, 엄마 내가- 제사 때. 내가 아버지가 비행기표만 보내줬어 봐. 내가 안 왔겠나? 아유 아버지 해주기 얼마인데 더 비행기표까지 줘요. 형은 그리고 지금 대학 교수하고 뭐 65세까지 잘 살 거면서 나를 좀 생각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참. 정말 동생들이 정말 날 모르네. 네? 내가 미국 생활 가서 하면서 아버지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접시 닦아가면서 이 두 사람 다 여기서 편안하게 살 때 그렇게 힘들어서 공부하고 와서 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아버지가 나만 도와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아이 그 형 첫 번에 갈 적에 그 뒤에는 또 텃밭 빨아가지고 줬잖아요. 텃밭 이거 얼마짜리인데 지금 있으면 우리가 지금 참 그래가지고 해줬잖아요. 아니 내가 근데- 얘기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팔아달라고 그랬나? 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다 공부 끝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양보하세요 이번에는. 못해. 뭐 못하면 뭐 법에 가야죠. 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웠다고 가정을 하죠. 언론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결국 아마 10중 8구는 법대로 가자.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가자.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부모 생전에는 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삼형제가 얼굴 제대로 보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생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재산을 남겨주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우리 죽은 다음에 내 재산 얼마 안 되니까 이건 뭐 자녀들이 뭐 사이좋게 알아서 나눌 것이다. 근데 우리 각자 역할 분담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정말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셨죠? 그러면 그럼요. 그렇죠. 나도 참 각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싸움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내 사후에 자녀들은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다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왜 정말 아버지 생전에는 그렇게 착한 자녀들이 아버지 사후에 이렇게 갑자기 정말 돈 앞에만 서면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뭐 맛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도 있고 또 며느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에서는 의에 좋게 잘 살고 싶지만은 뒤에서 아마 자꾸만 그 며느리나 사이들이 자꾸만 옆구리를 쑤시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것도 상당히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는 여기는 형식적으로 상속인이 3명이지만 실제로 6명이 그렇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게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의견이 아무래도. 그리고 이 직접 상속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배우자는 자기가 피부로 와닿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이 금전, 상속, 돈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위나 며느리가 더 많이 여기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오빠가 유학 시절부터 작은 오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못 배웠다, 형보다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딸 입장에서는 물론 대학 졸업을 해가지고 아버지 혜택을 받았지만은 나는 딸이라서 이런 점에서 살아오면서 좀 홀대받았다 이런 점들이 쌓여 있으면 많지 않은 재산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섭섭하죠. 아버지가 그 장남만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학 보내서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뭐 똑같이 법대로 나누자 이렇게 나오니까 참 섭섭하겠네요. 근데 또 장남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니네들 편하게 있지 않았느냐. 나가서 공부하고 정말 접시 닦아가면서 학비 벌고 그랬을 때 니네 접시 닦아봤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장님 자기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동생 둘을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사실 거의 그 맏아들죠 위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고등학교밖에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상당히 평생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친구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갔었는데 계속 어머니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 이유가 왜냐 했더니 오빠만 대학 보내고 우리는 다 고등학교밖에 못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다. 다 평생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생 갖고 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게 안 나타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면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자녀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게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이제 역할 분담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나는 똑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또 다른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이제 공평에 대한 생각, 공평함에 대한 생각,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분쟁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또 제가 또 말 좀 더 할까요? 예, 그래요. 네, 하세요. 한 가지 더. 예. 저는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이 사람이 받은 건 잃어버리고 받은 건 자꾸 잘 잊어버리고요.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 이렇게 놓고 보면 셋다 놓고 보면 부모한테 참 많이 받았을 텐데 예.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받을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장남은 장남대로 차남은 차남대로 이 뭐 막내는 막내대로 이런 이제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또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또 원만히 이제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예. 이게 또 현재 그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뭐 열악하지 않으면 또 많이 또 원만히 또 합의가 됩니다. 또 이게 아무래도 현재 있는 처한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렇게 뭐 아주 어려운 시나리오는 아니네요. 예, 그렇죠. 뭐 장례식장에서 몇 번 싸우고서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싸우고 이제 나중에 괜찮아질 수 있는 화해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그런 상황이 정도의 될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돌아가신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한번 본 셈이네요. 그렇죠. 예. 그냥 쉽게 화해하진 않죠. 쉽게 화해하진 않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자녀 간의 이런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죽은 김승업 씨의 입장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나 죽은 다음에 재산 가지고 다투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사실은 재산이 얼마 없는 집안은 그렇게 큰 분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맞아요. 거의 재산이 많으면 또 더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평상시 부모님이 사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애하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상당히 현실 어렵잖아요, 그죠? 다들 뭐 아빠, 엄마 앞에서는 그걸 한다고 그러지만 또 돌아가시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건 어떻든 저는 이 법에 따라서 그냥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유언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실 아까 법이 있었는데도 자녀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겨서 그렇죠. 아주 몫을 확실하게 부모의 뜻을 이제 자녀들에게 정해놓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법에 있겠다. 따른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걸 하면 이제 또 왜 누가 더 많이 갔는지 덜 갔는지 하니까 어떻든 뭐 우리가 사회도 객관적으로 법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봤을 적에 그게 좋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된다. 유언을 남겨야 이제 민법대로 나누더라도 유언을 남겨야 된다. 이제 유언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김 변호사 혹시 뭐 다른 해결? 뭐 이런 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뭐 유언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벌써 이 지성인이고 다 뭐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도 어엿한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이런 케이스에서까지 유언을 한다라고 하면 참 비참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정도면은 사실 김성우 씨가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싸우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싸우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왜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 싸우지 않게 하려고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 왜냐하면 교육을 다시 설령 유언을 법정 상속분대로 하라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약간 차이게 두면은 또 싸우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첫째나 둘째는 자기 오빠에 대해서 오빠가 사실 그 시절에 미국 유학 보내는다는 건 상당히 많은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뒷바라지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은 그거의 혜택에 대해서 크게 동생들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뭐 이 자체가 싸우면 불씨가 되는 거지. 유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는. 유언을 법정 상속을 하나 이렇게 유언을 안 하더라도 역시 이제 자녀들 마음 속에는 이제 그런 응어리가 남아 있을 거다. 남아있다 이거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또 교육을 잘 시키면 뭐 응어리가 풀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자녀 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녀 교육 뭐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저는 이제 그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가치와 그죠? 어떻든 뭐 이런 거 어떻게 세상을 살아보느냐는 뭐 그런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시켜주는 거 이런 뭐 레전시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네, 교육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된다. 예.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그 교육 가지고 해결되기 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장남이 그 아버님 모시는거나 형제들 간에 우애를 어떠한 그동안에 10년이고 2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좌지우되는 것이 거기에 아버님이 개입해가지고 뭐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인성을 교육시키고 뭐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네, 우리 그거는 결국 변호사님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네. 장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 하긴 뭐 그 예전에 그 삼성을 창업한 그 우리 이병철 씨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예.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딴 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 그만큼 그 많은 자식- 재산 가진 사람들. 예, 그만큼 자식 교육이 힘들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으면 다 쓰고. 뭐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뭐 다 쓰고 죽는 방법도 있겠네요. 저도 뭐 이런 그거 케이스에서는. 네, 동의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다 쓰고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뭐 재산도 있는 것도 일찌감치 주택연금 들어가지고 자기가 썼으면 더 풍족하게 더 뭐 재미나게 살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내비두니까 자식들끼리 싸우고. 예, 치 박사님은 댁에 돌아가셔서 이거 찍고 있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재산 가지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착각을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방법 생각해봤는데요. 하나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교통정리를 미리 해놓고 죽는 방법. 그러면 적어도 자녀 분쟁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다 쓰고 죽으면 자녀 간에 뭐 싸움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뭐 화목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또 뭐 마지막에 좀 회의적이긴 했습니다만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 이제 필요하다. 네. 요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착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